따로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제곱이라고 보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ab 그 다음 플러스 bc 플러스 c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덩어리로 보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여기 합이 있고 제곱 n승이 있고 그다음 이쪽은 얘를 두 개짜리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니까 나는 두 개짜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 중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까지는 뭐 크게 뭐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고1 전용 공식이에요. 정말 그 고1 중간고사 있죠. 그때만 보고 잊어버려도 전혀 무방해요. 이건 고1 중간고사 때 빼고 나오지 않아요. 본 적이 없어. 물론 나오면 내 뒤통수를 때리세요. 괜찮아요. 자,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온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얘를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단 중간고사 볼 때까지 좀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A3승 플러스 B3승 그 다음에 플러스 C3승 그 다음 마이너스 3ABC다. 이걸 이제 인수분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인수분해 반대가 이제 곱셈 공식이니까 그렇게 이제 바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자. 우리가 아까 그 홀짝성 기우성 하면서 막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요. 이렇게 나눠준다? 그럼 얘가 몇 차죠? 3차잖아. 3차는 나눌 때 어떻게밖에 못 나눌까? 1차 곱하기 2차밖에 못 나눠요. 그렇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썼을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1차 곱하기 2차니까 1차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뭐라고 쓰면 되냐면 C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다음에 2차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제곱해 그냥 이렇게. 제곱하세요. 맞아 이거야. 근데 얘만 쓰면 좀 약간 허전하고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나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있어요. 곱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셈으로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가 생각보다 중요하고 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우리가 그걸 모르면 되게 복잡하게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어머나 얘가 0이에요. 어차피 얘가 뭐든 이거 자체 0이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엔 얘가 뭐냐면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이퀄 3ABC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배곱이라고. 세제곱의 합이 세배곱이 되는 그 순간이 3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그 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 이쪽은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엔 얘죠. 얘가 0이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일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놈도 얘고 저놈도 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는 이걸로 안 끝나요. 자, 얘도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요. 돼요? 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를 2배 하고요. 얘를 2배 하고 얘를 2배 하고 몽땅 다 2배 해줘. 싹 다 2배 해주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요. 똑같잖아. 줬다 뺏는 거지. 더럽고 치사하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할 거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들 거면 오씨 여기 병 나온 게 있어. 오 이러면서 그죠?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2AB니까 A 한번 쓰고 B 한번 써요. 그리고 2AB 한번 쓰겠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뭐냐면 얘는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돼요? 자, 다음에 마이너스 2BC 있으니까 B제곱 한번 쓰고 C제곱 한번 쓰고 2BC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B 마이너스 C의 제곱. 돼요? 그 다음에
C제곱 한 번 쓰고 A제곱 한 번 쓰고 2CA 있으니까 이쪽은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요거 증명 요건 쉽잖아.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거 이퀄 0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실수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하필 0이래. 그럼 각각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요. 그죠? 어머나! 그럼 여기는 A 빼기 B가 0이고 B 빼기 C도 0이고 C 빼기 A도 0이니까 A랑 B랑 C랑 싹 다 뭐 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더해서 0이었지만 그냥 A 이퀄 B 이퀄 C다. 이거일 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여기는 얘가 자 여기 세제곱 합이 세배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그냥 얘 자체도 0이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쪽은 뭐냐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퀄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같은 건 다 똑같다고.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거 있죠 밑에. 자, x-y의 3승 그 다음에 y-z의 3승 플러스 z-x의 3승이죠. 이렇게 이걸 인수분해 하래. 그러면은 세제곱의 합인데 이게 뭐지? 이거 다 더하면 뭐 돼요? 0 되죠. 그럴 때 그냥 얘를 가지고 바로 3 곱하기 x-y, y-z, z-x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종종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걸 1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이쪽은 플러스 B 플러스 C가 루트 3이래요. 이렇게 연립방정식 그죠? 요거 했을 때 A, B, C를 구하래. 그러면 어쨌든 구할 거면 이걸 가지고 그냥은 안 되니까 얘를 제곱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2배 쓰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3인데 이게 1이 돼요. 어머나 그럼 이것도 얼마야? 1이야. 돼요? 그럼 제곱한 거 합이랑 여기는 얘랑 똑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냥 이걸 보고 어머나! 그리고 A 이퀄 B 이퀄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나가면 돼요. 그냥 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한 5시간 주면 풀 수 있겠지. 이게 수학과 가잖아? 수학과 가면 무조건 전공 시험은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지금 계속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뭔가 전공 시험은 6시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그 겉으로 보이는 시간은 3시간을 줘요. 6시부터 9시까지. 근데 단 한 번도 9시에 끝난 적이 없대. 보통 진짜 그게 다 증명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OX 퀴즈 있고 증명하는 거 하는데 그 증명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맞으면 증명하고 틀리면 발례를 들라거든요. 그럼 발례 개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발례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그런 거 보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되게 괴로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늦게 잤니? 어제 늦게 잤어요? 아니에요? 되게 피곤해하셔가지고 미안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오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항등식인데 항등식.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항등식인데 이게 등식의 일종이거든요. 등식.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등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죠? 얘요? 자, 등식에는 뭐가 있을까?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글쎄요. 자, 점점점. 등식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2가지 종류. 한 가지는 뭘 것 같아요?
항등식 그죠? 이제 배울 거예요. 항등식. 자, 항등식. 나머지 하나 뭘까? 방정식. 보통 애들이 그래. 등식의 종류는 뭐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등식은 등식이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 진짜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왜? 문제에 있거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자, 얘들아. 그 1단원을 보세요. 1단원을 보면 34번을 보면 항등식인데 항등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34번 보면 그죠? 항등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28번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거든. 모든 실수 x. 그죠? 그리고 18번도 뭐 항등식일 때 뭐 임의해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등식은 문제에 나와 있어. 온몸으로 나는 항등식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52페이지를 보면 153번을 봤을 때 얘는 2차 방정식에 대놓고 두 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등식을 접근하는 어떤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그지? 방정식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잖아. 그죠? 한자어야, 한자어. 자,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같은 이런 게 항등식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이나 아니면 곱셈 공식 있잖아. 그런 게 항등식이에요. 그렇지 않아? 근데 방정식은 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x제곱 빼기 4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방정식이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풀어봐요 라고 말하면 2 마이너스 1 이러고 나 천재 이럴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막 뿌듯해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왼쪽과 오른쪽이 기본적으로 달라. 돼요? 다르단 말이야. 근데 하필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만 같아요. 돼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얘네들을 가지고 근이라고 해요.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인 어떤 등식을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럼 당연히 목적이 근을 구하는 건데 항등식은 생각해봐라. 선생님 2 집어넣으면 0이에요. 나도 알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에요. 안다니까? 근데 선생님 1 집어넣어도 되네요? 그럼 근이 1도 되나요? 0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다 돼요. 그렇잖아. 야, 그럼 얘는 근을 구하겠냐? 모든 실수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 문제가 나올 건 목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돼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같게 만드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개수. 돼요? 개수.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쪽을 미정개수법이라고. 미정개수법. 돼요? 자,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얘는 첫 번째 수치대입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수 비교법이 있어요. 개수 비교법. 돼요? 그죠?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수치를 대입하는 거랑 개수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면 개수 비교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치대입법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뭐냐면 괄호를 죽인다. 괄죽 이렇게 하시면 괄죽. 괄호를 죽이는 걸 집어넣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등식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럼 문제 같은 경우는 풀기 전에 그냥 바로 이제 여기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또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보면 항등식에 되게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근데 검산식 아니? 검산식 알아요? 그죠? 검산식. 사실 나는 고등학교 때 몰랐어 검산식이 뭔지. 자, 검산식.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거를 가지고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걸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확인하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 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래? 야, 그러면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결국은 나누는 어떤 재수라고 하고 얘는 몫이고 얘는 P 재수가 되고 얘가 나머지였잖아. 그럼 특징이 하나 있었죠.
자, 반드시 나누는 게 B면 얘는 B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치? 만약에 내가 얘를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2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얘를 이렇게 볼게요. 그럼 나는 얘를 fx라고 할게요. fx. 식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를 가지고 gx로 나눴다라고 생각했을 때 몫이 q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rx라고 쓰면 되긴 되는데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다항식일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다항식이면 중요한 게 차수라 그랬죠. 그럼 이게 만약에 3차다? 어머나! 그럼 얘는 몇 차 이하가 되면 돼요? 2차 이하. 돼요? 2차 이하, 그죠? 자, 그럼 얘가 2차야. 어머나? 그럼 얘는 1차 이하가 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를 나눌 때 우리가 쓸 때 보통 얘를 표현하면 이쪽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얘는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잖아. 돼요? 나머지 정리가 뭔지 알아요? 혹시 나머지 정리 뭔지 알아요? 나머지, 네네네. 왜 나한테 물어봐 이 자식아 이렇게 자, 그죠? 나머지 정리 뭔지 알아요? 자, 나머지 정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보다 니네 이제 뭐 과외 같다 좀 약간 먼 미래 얘기긴 한데 고3 끝나고 과외할 수도 있잖아. 그럼 물어보자. 얼마나 있어 보여. 이거 나머지 정리 뭔지 아니? 이러면서 이런 거 쓰면서 하필, 그죠? 하필 야 얘를 몇 차로 나누면? 1차로 나누잖아요? 빵차 아니야? 그럼 그냥 상수 아니야? 상수? 돼요? 그냥 R 이렇게 써도 내 맘이잖아. 상수. 그럼 봐봐라. 얘는 x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쵸? 얘는 x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그래서 얘가 정해질 수 있어서 하필 검산식 중에서 몇 차로 나눴을 때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나머지 정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돼요? 이해가요? 그죠? 이거야. 알겠죠? 자, 근데 또 그 중에 하필 그 나머지가 뭐일 때가 있을까? 0일 때가 있어요. 돼요? 그럼 뒤에 꼬다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이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 아니야? 곱셈의 형태? 돼요? 그럼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그냥 무슨 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지? 인수분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무슨 정리다? 인수정리. 그럼 얘가 나머지 정리고 얘가 무슨 정리니? 인수정리. 그래서 우리가 인수 나타낼 때 집어넣어서 뭐 되는 거 찾죠? 0 되는 거 찾죠. 그래서 이거야. 알겠죠? 그게 인수정리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하필 이렇게 나누었을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머지 정리라는 건. 근데 어려운 건 이런 거죠. 어려운 건 이런 거야. 자,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또 이제 또 경시대회 하시는 친구들이 갑자기 또 반가워할 친구가 있어요. 자, 유클리드가 나와요. 유클리드 호재법. 이걸 외우는 사람 없겠죠? 집에 가서 오늘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호재법 이거 수백 번에 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유클리드 호재법이 있어. 호재법.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보고 나서 교재에 있는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자, 유클리드 호재법이 뭐냐? 나눌 때 약간 잔망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요. 또 혹시 땡기는 숫자 있니? 소리 쳐봐요. 땡기는 숫자. 5요? 자, 5. 땡기는 숫자 있어요? 2. 너 땡기는 숫자 있니? 20으로 합시다. 오케이? 자, 20을 5로 나눈 나머지. 누구나 다 알잖아. 도구랑 가문없죠. 0 이러면서. 난 똑똑해. 돼요? 근데 난 너무 심심했어. 그래서 내가 얘를 3 더하기 17로 나눴다.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5로 나눈 나머지. 되니? 그럼 얘는 3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3이죠. 그럼 17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2죠. 그럼 더하면 5지. 그럼 5를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0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보통 표현할 때 모두 5라고 해요. 5로 나눈 나머지. 되니? 오케이? 그치? 한마디로 쪼개서 아무렇게나 쪼개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로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돼요?
이해 가죠? 자, 그럼 만약에 21이 있어. 21을 5로 나눈 나머지야. 얘 1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심심해서 10 더하기 5 더하기 뭐라고 썼어? 6이라고 썼잖아? 돼요? 나머지 있어 없어? 없죠. 나머지 있어 없어? 없어. 돼요? 이게 나머지 얼마야? 1이요. 그럼 얘 필요해 안 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나눠지는 게 있으면 이거를 없애고 그냥 6을 5로 나눈 나머지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가 유클리드 홈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니? 그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이거를 반드시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야. 그지 같은 거 나올 때. 왜냐면 우리는 집어넣는 거밖에 모르거든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식이 뭐 A, B, C 이게 나오면 식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닐 때는 무조건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건 그렇다 치고 우선 이제 문제 풀 때 볼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F1 이퀄 3이라고 하잖아? 돼요? 얘랑 똑같은 말은 뭐냐? fx를 썼을 때 이쪽은 1을 대입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x-1 곱하기 qx 플러스 3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는 그 순간 얘는 뭐냐면 1 집어넣으면 3이네?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자유선택. 그럼 만약에 f2가 0이다?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자 fx를 봤을 때 x-2 곱하기 이쪽은 qx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고 f2가 0이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자유자재로 다 쓸 수 있어야 될 거란 얘기야. 돼요? 이게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때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적용할게요. 자, 책을 펴세요. 책을 펴시고 10번을 볼까요? 10번? 10번은 쉬운 거야. 이지한 겁니다. 10번은. 자, 10번은 쉬운 거야. 자, 10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의 포커스는 나머지 정리가 될 거거든요. 나머지 정리. 자, 거기서 무언가, 검산식에서 무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10번은 이지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푸셔야 돼요. 자, 다항식 px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냥 쓰라는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래요. 나머지가 1이니까 q1x라고 하고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돼요? 이거야. 등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얘는 그냥 거의 발로 풀어도 되는 거야. q2x. 자, 이쪽은 나머지가 6이래. 이지한 건 그냥 무조건 여기서 두 개 곱한 게 나올 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나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모르니까 이제 q3x 정도라고 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쓸 때 나머지를 우리가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나온다. 1차 이하. 그럼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고 이게 가장 노멀하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야.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거. 그러면은 뭐야 이거? 여기다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3이야. 그냥 얘는 마음 편히 속 편히 지우면 돼요. 안 나와죠. 나올 일이 없어. 무슨 등식이라고요? 평등식이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똑같으니까 마음대로 집어넣어. 근데 괄호안을 죽이는 거, 괄호안을 명되게 만드는 게 무슨 치대입법이라 그랬어요? 수치대입법이라 그랬잖아. 한마디로 얘는 수치대입으로 푼다는 이야기야. 돼요? 이유? 자, P2가 1이야. 어머나? 그 다음에 P-3이 6이란 이야기야. 돼요? 근데 어차피 P2면 얘도 죽고 P-3면 얘도 다 죽어. 그냥 2대입한 거니까 2A 플러스 B가 1인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6인 거니까 얘는 그냥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끝이에요. 막 속 편한, 그지? 굉장히 속이 편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조금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살짝 발전을 좀 시켜볼게. 자, 우선 15번 보세요. 우선 15번 잠깐 풀어볼래요? 이거 풀면 한 지금 우리가 당장 그냥 그 시험을 봤을 때 한 3등급쯤 되면 이 정도는 풀어요. 3등급에서 4등급 초반 정도 되면 15번 정도 풀거든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15번 볼게요. 그러니까 풀면 바로 풀 것 같고 못 풀면 좀 그냥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냥 n 3승 플러스 7 쓰고 n 빼기 3 곱하기 뭐 이제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네? 항등식이니까 3 집어넣고 싶네? 라고 해서 27 더하기 7이니까 34라고 쓰고 난 천재 이러고 있겠죠?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가 3을 대입하면 뭐가 남는다 그랬죠? 34가 나왔죠. 34가 나왔다라는 건 이쪽은 얘는 뭐냐 플러스 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34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1단계야 먼저. 이게 검산식을 쓰는 게 1단계야.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2단계는 뭐냐?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해야 돼. 어차피 이런 거는 시험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나올 거거든. 이런 거는. 그건 그냥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말했죠. 무슨 연수라고 했죠? 자연수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찍는다 그랬지. 진짜 내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니네가 봤을 때 되게 좋은 유용한 팁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오는 그 순간 한마디로 더 이상 여기 있는 얘도 그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n 빼기 3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아까 무슨 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했죠?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n 빼기 3으로 묶이잖아, 그죠? 자, 그럼 얘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돼요? 그럼 얘가 n 빼기 3의 배수라는 건 다시 말하면 34를 n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34가 n 빼기 3의 무슨 수가 되어야 할까?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왜 4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냐? n 빼기 3이 뭐여도 되니까 1이어도 돼요. 돼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n 빼기 3이 뭐도 되는 거야? 2도 되겠지. 그렇잖아. 몇 개 없잖아. 이게 무슨 단을 외우는 거야? 구구단을 외우는 거죠. 돼요? 진짜로 써먹잖아. 이거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찾아보면 나올 거야. 강남권 시험 문제 보통 집어넣거든요. 여기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n 빼기 3 같은 경우는 얘는 17이 되는 거랑 n 빼기 3이 이쪽은 얘는 뭐냐면 34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n 값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게 아예 어떤 이런 문제 푸는데 그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자연수가 나왔을 때 그냥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예측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 다 보니까 n은 4가 되고 4 이상 맞고 n은 5가 되고 4 이상 맞고 n은 20이 되고 n은 37이 된다는 얘기죠. 다 맞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하게 그냥 진짜 뭐 아무거나 때려 찍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뭐 기후성, 홀짝성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배수, 그 어떤 인수분해 형태 이제 그런 걸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배수 관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수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 이거 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게 나와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또 풀어줄게요. 되게 잘 나오는 게 옛날부터 나오던 거거든. 약간 틀의 내음이 나는 문제긴 한데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37번을 좀 풀어볼래? 37번. 37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테스트지에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은 복습한다 셈 치고 보시면 되고 37번 한번 풀어보세요. 엄청 쉬운 것만 하진 않을 거예요. 뭐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참고로 숙제는 그냥 간단하게 43번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이틀이라서 딱히 그건 없고요. 43번까지. 일단원 같은 경우는 보통 친구들이 다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따로 그냥 그 워크북 같은 교재를 만들긴 했거든요. 그냥 약간 쌤이랑 그 이것저것 모아놨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한 40문제 정도 해가지고 주간지 형식, 주간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냥 프린트 형식으로 해서 한 내신 기출 40개 정도 드릴게요. 목요일날. 알겠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오시면 돼요. 숙제를. 그치? 그렇게 풀어보는 거. 그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해볼게요. 자, 보자. 저 순간 지울 뻔했어. 자, 기기 시작합시다. 어디 갔니? 요거를 풀었으면 나머지 정리해서 이제 엔간히 풀 줄 아는 거예요. 요걸 풀면 엔간히 풀 줄 안다. 이러면 나 어느 정도 한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어렸을 때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줬거든.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 알면 되게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같은 게 존재해. 같은 게. 그리고 얘는 검산식이니까 항등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근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n승이 될 거고 이쪽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0이죠. 0. 돼요? 0이 되잖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를 신나게 곱해봤자 절대 0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누가 0 될 수밖에 없니? 얘가 0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더 귀찮거든요. 그냥 나 얘 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그럼 x 플러스 2로 그냥 뭐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나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x 플러스 몇 분의 b라고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2분의 b라고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쓸게 그냥. 그치?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거 된다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봐봐. 아까 똑같아. 유클리드 호셈법이야. 물론 뭐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무슨 등식이야? 항등식이죠. 돼요? 너네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 진짜 엄청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엄청 많이 하는 실수가 x제곱 빼기 4가 있어요. 그지? 그럼 이거 이퀄 x 플러스 2가 있다? 돼요? 근데 이거 방정식이래. 근구하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흥분해. 야! 이러더니 막 이렇게 얘랑 이렇게 x 마이너스 이렇게 쓰잖아? 이퀄 0이라고 쓰잖아? x는 2라고 쓰잖아요? 점수가 약분되는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방정식일 때는 0으로 뭔가를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0으로 뭔가 나누면 안 되는 거야. 0으로 나눌 수 없잖아. 0으로 나누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x 플러스로 나눈다는 건 얘가 0인 거잖아. x 플러스로 나누면 그렇잖아.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럼 얘는 이렇게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정식일 땐 이렇게 함부로 나누면 안 되거든? 방정식일 때? 근데 봐. 항등식은 왼쪽과 오른쪽이 뭐하다 그랬죠? 같다 그랬지.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그럼 생각해봐. x제곱 마이너스 4하고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똑같이 공식이잖아.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 맞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는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약분을 했어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돼요? 그럼 x 플러스 2 이퀄 x 플러스 2 맞잖아. 돼요? 항등식일 때는 뭐 해도 되는데 약분해도 되는데 방정식일 때 함부로 약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분을 할 거면 절대로 x가 뭐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아니란 말이 있어야지 약분할 수 있단 말이야. 돼요? 문제 풀 때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진짜 더럽게 많이 실수해요. 특히 미적분 식 정리할 때 플리즈 진짜야. 그래서 제발 이걸 구별하셔야 돼. 방정식일 때와 항등식일 때를 구별해서 항등식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얘를 뭐 해달라? 나누어 달라는 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뭐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얘는 그냥 여기다 똑같이 약분하면 xn승이 되고 x 플러스 2분의 b가 이제 좌변이 되는 거죠. 좌변. 그럼 이거 새로운 우변은 뭐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qx가 되고 거기에 이제 2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또 마이너스 1 대입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2의 이쪽은 n승이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b가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또 얘가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2의 n 플러스 1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의 조건,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짝수인 자연수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짝수건 곱한 거잖아. 의미가 있다 없다 얘가? 없어요. 돼요? 그럼 당연히 이게 2n 플러스 1승이니까 2 곱하기 2의 n승이겠지.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2가 될 거면 이게 4가 되어야 하니까 b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야. 풀 수 있어야 돼 이것도. 그래서 얘는 옛날 문제긴 한데 되게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세요. 뭐 블랙라벨을 풀든 일품을 풀든 이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b가 8이니까 이쪽은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랑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같으니까 a는 6이고 b는 8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이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했던 이유도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용어는 몰라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애들이 나한테 그래. 막 나보고 야매래 맨날. 오늘은 야매 없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나 억울하잖아. 나 수학교육과 나왔거든? 이거 그 정수로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또 믿고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친 김에 뭐 이렇게 뒤쪽에 있는 것도 하나 더 하면 좋긴 하거든.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46번도 하고 싶은데 아마 내가 테스트지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지 보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해보자 얘는. 그리고 참고로 실전 적응하기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것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다음 달에 하면서 다음 달은 대신에 거의 그냥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주간마다 과제가 따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내신 기출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한 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교재를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그냥 그건 다 무료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40번? 40번. 따로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40번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40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40번 볼게요. 이거 하고 좀 이제 몇 개만 좀 더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거 시간 보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 시험 보고 한 30분 정도 시간 들 거 3, 40분 정도? 아마 시험 보고 끝날 수도 있고요. 대신에 그럼 시험 보고 끝나면 채점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꼭 갖고 오셔야 돼요. 풀이를 할 거니까 거기 있는 거 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갈 거고 진도가 그렇게 엄청 빡빡하지까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소수까지 빨리 나가면 최대한 뭐 어쨌든 좀 그 실전에 맞게 좀 이렇게 시험을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0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잘 나오더라고. 자 40번. 약간 수능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스타일. 너무 계산적인 것보다 약간 이해를 하면 좀 잘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자 x 3승의 개수가 2래. 개수가 2인 3차식이야. 3차식. 말했죠. 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3차네 라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인수가 몇 개 있다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3개. 그치?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P2는 4고요. 그 다음에 P3은 6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푸냐면 P4가 8이래. P4가 8. 뭐 말릴 수는 없거든요. 말릴 수는 없는데 3차식 x3승 계수 2네요. 2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얼굴 계수 푸는 게 주라고 그랬어.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px라고 두면 맞아요. 그치? a, b, c네? 그래서 3개 있네? 맞아요. 그치? 그치? 약간 좀 괴롭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다 보면 10분쯤 지나겠지? 한 번 삐끗하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자이저 같은 느낌이잖아. 이렇게 다시 이러면서 다시 집어넣으면 갑자기 시간이 지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럴 때가 있겠죠. 분명히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을걸요? 훅 하고 5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딱 문제를 봤더니 한 5문제 남았어. 진짜 있거든?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이제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 거면 좀 현명하게 푸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리고 얘는 이건 현명하게 푸는 게 아니라 좀 그래. 얘는 대놓고 제발 딱 세 개가 나와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런 식이야. 2는 4 아니야? 계속 구구단이 나오죠. 내가 일부러 이거를 배치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내신 문제잖아. 3, 2는 6 아니에요? 그 다음에 4, 2, 8 아니니? 그치? 그럼 내가 그냥 얘를 그냥 px라고 둘게. 그럼 얘를 px라고 두면 얘는 몇 x일 것 같아요? 2x잖아. 돼요? 그러지 않니?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를 대입했더니 만족을 해? 2를 대입했더니 만족하죠. 그치? 뭐 대입해도 만족하는 거야? 3 대입해도 만족하는 거지. 5 대입해도 만족하니? 4 대입해도 만족하잖아. 오씨 그러면은 자 내가 얘를 이건 그냥 식으로 썼더니 그냥 방정식으로 만들어 볼게. px 빼기 2x 이퀄 0이라는 무슨 정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 친구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돼요? 만족하는 게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근데 되게 변태같이 뭔지 알아요? 몇 차식이래? 3차식이래. 그럼 인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이 3개 있다는 얘기잖아. 돼요? 오씨 그럼 끝났지. 그럼 얘는 그냥 이거 하면 근이 x 이퀄 2하고 3하고 뭐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설명하니까 이런 거지. 솔직히 풀면 금방 풀어 이거.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비교해봐. 이걸 생각해봐. 그럼 이쪽은 얘는 자 px-2x라고 했을 때 항등식으로 만들면 3차식일 거 아니야. 3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어차피 px가 있는데 여기 2x 뺀다고 갑자기 저는 2차 할래요 이렇게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이거 되고 3차인데 최고차항이 얼마래? 2요. 2라고 써. 되니? 근이 누구야? 2, 3, 4잖아. 돼요? 이거지. 오케이? 끝이야. 한 줄이야 그냥. 야 그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P5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가요? 그치? 그럼 이 식에다 5만 대입하면 답인 거야? 5만 대입하면 답인 거야. 돼요? 그럼 P5 마이너스 10 이퀄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10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굳이 얘를 막 전개해서 또 하는 것도 이상한 짓 하지 마 제발. 자, 그러니까 이거니까 62에서 10도 하니까 이쪽은 20 쳐야 되는 거지. 20.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런 식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고 이거는 아마 나오게 되면 이것도 그렇게 완전 쉬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완전 쉬운 스타일은 따로 있어. 더 쉬운 게 있어. 근데 저거는 어쨌든 이거를 예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쳤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림길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고 굉장히 좀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딱딱 맞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일부러 그 방법도 보여준 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런 거는 이런 식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이걸로 기억하세요. 같은 형태가 반복될 때. 같은 형태가 반복될 때. 맞죠? 이렇게 될 때 얘는 방정식 형태로 바꿔서 방정식.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에 관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하기 좀 뭐하니까 뭐를 좀 볼까 딱 2개만 더 보고 끝낼 건데 33번 같은 거 33번 사실 좀 흉악한데 자 33번 같은 거 좀 볼게요. 33번 하고요. 35번이 괜찮네요. 35번 33번하고 35번을 보고 그 다음 쉬었다가 테스트를 볼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2개 봅시다. 그리고 숙제는 저 43번까지니까 그렇게 막 엄청 부담스럽진 않을 수 있어요. 그 혹시 또 부담스러운 말씀하시고 자 봅시다. 33번 33 자, 양의 실수, 양수 x에 대해서 양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퀄 0이다. 이거를 만족할 때, 이걸 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x 4제곱 빼기
x 3승. 자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딱 돼 있다. 자 이거의 값을 구해라. 시계값 구하기. 시계값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4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얘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냥 얘를 가지고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래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플러스 자 인수분해해서 가도 돼요. 인수분해도 가도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해보자. 이게 나오잖아. 그럼 이 복잡한 걸 무조건 1차 이하의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모든 걸 1차 이하로 바꾸고 1차 이하 싹가는 1차 이하 하는 싹가는 하면 좀 약간 좀 없어 보이니까 자 여기는 x제곱 이퀄 x 플러스 4라고 쓰는 순간 모든 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야. 돼요? 왜? x 흠승해봐. 어머나 어떡할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돼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x제곱이 x 플러스 4니까 5x 플러스 4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잖아. 그럼 x 4제곱은 뭔데? 여기서 시작해. 제발 여기서 곱하지 말고. 자 그럼 5x 제곱 플러스 4x입니다. 그럼 여긴 얘가 뭐냐면 x 플러스 4니까 이쪽은 5x 플러스 20이니까 9x 플러스 2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바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9x 플러스 20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차 이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얘는 오메가나 이제 그런 다른 거 복수수 같은 거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거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이 나온다, 2차 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걸 1차 이하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얘도 되게 많이 쓰일 거니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뭔가 나왔을 때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지. 선택권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거는 사라질 거니까 필요 없고요. 여기는 4x가 되고 16에다 5 더하니까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얘는. 그냥 이거 그대 공식 쓰세요. 그대 공식 쓰면 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시니까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될 수 없고 x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4배 한 뒤에 22를 더하면 답이 될 거라는 이야기지.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값 구하기는 먼저 얘를 좀 간단하게 두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가 나오는 순간 얘를 다 모든 걸 1차 이하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점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푸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나처럼 수학 한 20년 하면 대화할 수 있겠지. 의도가 뭔지 보이는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 20년 동안 수학할래요? 솔직히. 그지? 3년 하다 말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약간 세뇌를 시킬 거거든요. 약간 난 합리적인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에서 중상 이상 되는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테스트 보면서 좀 더 볼게요. 좀 더 보고 테스트지 고생하셨으니까 좀 편히 쉬시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그냥 채점하고 끝날 것 같으니까 대신에 오늘 거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요. 내가 아마 이게 그 상태를 봐서 숙제를 잘 안 하시면 그 오답 정리장 같은 걸 좀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거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면 그거 해가지고 오답을 좀 할 수 있게 거기까지 좀 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본인이 틀린 것들은 저번에 까먹고 내가 못 줬거든요. 그때 한 게 있는데 못 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네가 틀린 문제라서 네 틀문에서 드릴 거거든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한 30분 정도는 최소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면 본인이 틀린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내가 첫 시간에 이거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 번호는 저렴한 번호라 상관없는데 여기에 질문이 있다거나 하시면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목표가, 원래는 내가 이런 거 안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목표예요. 물론 안 되겠지. 지금 120명이더라고 보니까 1000명이 목표인데 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간 유튜브 구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할 거면 구독하지 마세요.
나 슬퍼진단 말이야. 갑자기 떨어지면 슬퍼져요. 근데 그치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거기 강의 있을 거고요. 거기 강의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약간 그 필요한 부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절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뭐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고 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그것만 안 보내면 돼. 3년 동안 안 왔거든? 올해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는 뭐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 있잖아. 매년 왔어 진짜 미치겠어. 뭐 부모님이 죽는데 나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지? 자, 하여튼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되고, 수원해도 되고, 수초해도 되고, 미적분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시험 봅시다.